많이 하죠. 대형 학원보다는 소규모 맞춤 형식 교육의 공부방이 선호되어지는 거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공부방 수업에 대한 학부모 인지도가 높아진다. 보시면 저희가 제가 대전에 있거든요. 대전에 있는데, 대전의 대형 학원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문을 닫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그런 대형 학원이 많은 선생님과 많은 원장님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디 가겠어요? 다른 학원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학원이 다 망하고 있잖아요. 갈 데가 없죠. 결국은 그런 분들이 공부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전에,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원장님이 다시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자기 교사들을 데리고 공부방의 형식의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공부방을 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본인들이 수업의 스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 끌고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공부방이 순식간에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공부방을 처음 시작한 12년 전, 13년 전에는 저 아파트 단지에 외국인이 남편으로 있는 그런 데 하나? 그리고 그래서 공부방이라고 딱 하면 그냥 과외 정도밖에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했던 홍보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 했던 게 할로윈 파티였어요. 제가 공부방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공부방 한 9월이나 8월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로윈이 언제일까요? 30일. 야, 누가 크게 말했으면 선물 줄 텐데. 잘 못 들었어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할로윈 파티를 되게 크게 했는데 제가 할로윈 파티에 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그때 그게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0만 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그게 뭐였냐면 이슈였어요. 왜냐면 그런 걸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형 학원도 할로윈 파티라는 걸 그냥 과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따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할로윈 파티를 굉장히 과하게 했거든요. 선물이 이만큼씩 가져가게.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초대해서. 근데 그런 문화가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 공부방이. 그래서 홍보가 그때 많이 들어올 것 같았지만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 사이한테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니네 공부방 갔더니 그런 것도 하더라. 되게 좋은 학원이구나. 그런 거 있죠. 공부는 안 하지. 공부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죠. 공부는 중요하죠. 참.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부가적으로 하는 공부방이구나. 이런 질문들 하죠. 그래서 한참 이렇게 회자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었죠. 그래서 공부방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같은 다양한 이벤트, 그러니까 할로윈 파티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수업 안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니까요. 그죠? 자영업자. 네. 그래서 공부방의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이어지는 얘기지만 자기만의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을 만들 수 있고, 워크플레이스, 홈 오피스 다 똑같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저기 밑에 보시면 월급보다 더 나은 수익 창출 가능이라는 게 아마 여기 뒤에 보시면 책에는 그런 핸드아웃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시면 되고, 항상 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글을 쓰잖아요. 여기다 핸드아웃에 뭘 쓰잖아요. 쓰는 건 그냥 그날에 쓰는 것 뿐이에요. 글씨 연습, 팩 낭비. 왜냐면 다시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되게 마음속에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어떤 한마디를 듣는 거, 아니 한 이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한 예를 들으면, 공부방 창업 강의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메모를 하세요. 되게 메모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핸드아웃 같은 걸 만들어주고 양식을 줄 때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대로 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 양식이 필요하면 이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색지를 줘요. 색지를 주면 복사하면 그게 안 나와, 양식이. 그래서 보통은 그게 이제 요즘 그게 추세인데, 뭐였냐면 그분이 저한테 딱 하셨던 말씀이 선생님이 줬던 양식을 그대로 만들었대요. 그대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 애들한테 써서 저한테 끝난 그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웃풋을. 근데 그거를 제가 4주 강의를 했었거든요. 4주 4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대박이 났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 만나잖아요.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 계속 만나지는데, 이런 거 있죠. 제가 가르쳤는데
이렇게 막 동등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날도록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대로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막 가져가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하거나 제가 드렸던 어떤 자료들이 여러분화돼서 다시 출력되는 게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용하라기보다는 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조금 이거 별론데 이걸 어떻게 변형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성공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몇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뭘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느끼세요. 근데 느끼는 것도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커피 드시면 돼요. 편하게. 오늘은 저희 원래 되게 재밌게 강의를 하는데 약간 경직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책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뭐 상관없고 뭐 제 책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고요. 제 지금 작은 꿈이 여기 하나 이건가요? 여기에 제 이름 하나 올라가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공부방 창업에 관한 책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또 유명하신 분도 이런 분 여기 보시면 이거 다 거짓 아니에요. 제가 안 찔렀죠? 이 사진들이 다 진짜는 아니에요. 얼굴이 실제로 몇 번 뵀는데 많이 틀려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공부방 창업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중에 보면 영어가 많아요. 영어 공부방이 의외로. 그래서 이런 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뭐 되게 스타 강사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방이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막상 현장 필드에 가보시면 어머님들도 공부방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오히려 공부방 하시는 선생님들이 자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공부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형 학원에 있다가 나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의심을 해요. 그 학원에 거의 왜 그 강사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셨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걸 깨려고 막 여러 가지 막 교육기관이나 이런 걸 해서 서티피케이트 굉장히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려고. 근데 결국은 그리고 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님들이 인지했던 게 뭐였냐면 훨씬 더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다른 방식 여러 가지 뭐 실험적인 것들도 많이 한다라는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머니들도 그런 공부방에 대한 선호도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있으시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고 세미나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상담할 때 좀 더 전문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면 더 성공하겠죠. 그래서 공부하신다는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여드리는 건 결국에는 공부방이 어떤 이런 것들 책에서 이런 책을 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도 하고 또 우리 스페인 선생님 또 하나 드려야겠어요. 혹시 영어 괜찮으세요? 네네네네. 스페인 선생님. 스페인어로 땡큐가 뭐예요? Gracias. 예. 거기까지. 예. 또 왜 나올까요? 그렇죠. 맞아요. 어머, 선생님 되게 눈치 빠르시다. 뭐냐면 이런 책을 쓰는 저자들의 특징들이 개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해요. 그러니까 공부방 운영이든 아니면 도서관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그 공부방 안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으로 하시는 선생님? 네. 공부방에서 어떤 메인 클래스가 어떤 거예요? 스피킹 하시는 거 맞죠? 왜 이렇게 안 들려? 크게 스피킹? 대상이 어느 정도? 초등? 네. 초등학생과 스피킹을 하시는 중학생도 스피킹? 네. 스피킹만 둘이 하는 거 아니죠? 그쵸? 아니 소리가 작으셔가지고 낯가리시는구나. 저도 낯가리셨어요 예전에. 근데 어쨌든 저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러니까 물론 스피킹만 하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램 풀스킬 뭐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함께 이렇게
코어 시켜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출판사나 대형 그런 뭐 교육센터도 있지만 이런 개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뭐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판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나는 저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공부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보시면 이건 제 거고. 그래서